해시태그 1장 마지막 셀피. 형광등이 윙 하고 떨릴 때마다 천장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다. 콜룸의 칸막이들은 낮에도 밤에도 같은 회색이었다. 시간은 여기서 직선이 아니라 작은 원으로 돈다. 오전이 다를 게 없는 오후를 낳고 오후가 금세 밤을 낳으며 밤은 다시 또 다른 낮으로 포개진다. 화면 오른쪽 위 빨간 숫자 2가 떠 있었다. 오늘 남은 성공 횟수. 커서가 스크립트 첫 줄을 깜빡거리며 기다렸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상냥한 첫 문장을 지나면 비탈이 시작되었다. 지금 바로 본인 확인을 위해 송금이 필요합니다. 내 혀는 그 뒤를 따라가다가 자주 멈췄다. 멈추면 벌금이었다. 멈추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다른 것이 되었다. 책상 모서리에 벌금 장부가 엎드려 있었다. 누렇게 삭은 종이 위로 얇은 붉은 줄들이 하루치 피처럼 가로질러 있었다. 지각 10달러, 스크립트 이탈 30달러, 휴대폰 무단 사용 50달러, 화장실 7분 초과 5달러. 숫자는 항상 정확했고 정확해서 잔인했다. 장부 맨 마지막 줄 합계칸은 늘 내가 번 액수보다 먼저 커졌다. 합계는 월급을 앞지르고 월급은 장부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이곳에 빚이 되었다. 쉬는 시간 5분이 주어졌다. 나는 칸막이 밖으로 걸어나와 좁은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흐렸다. 내 얼굴이 얼룩진 유리 사이로 찌그러져 서 있었다. 밤을 2번 더 먹은 눈 밑 그림자, 입가에 붙은 피로, 어제 씻지 못한 머리카락에 남은 소독약 냄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개인폰은 원래 반납 대상이었지만 이 건물에는 규칙과 관행과 부주의가 서로 겹치는 알 수 없는 틈이 존재했다. 나는 그 틈을 붙잡고 버텼다. 설정 개인정보 위치 서비스. 위치 끄기 버튼이 생각보다 작았다. 그 작은 버튼을 누르는 동안 손가락에서 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떨렸다. 화면에 팝업이 떴다. 이 기기의 위치 서비스를 끄시겠습니까? 엄마의 마지막 문자. 거기 괜찮니가 화면 한쪽에서 번져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지도 위 파란 점이 미끄러지듯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없이 꺼졌다. 사라지는 것엔 언제나 소리가 없다. 다만 사라지고 난 자리의 고요가 귀에 눌어붙는다. 와이파이는 화이트리스트로 묶여 있었고 영상통화 앱은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서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에 2~3번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틈이 생겼다. 가끔은 누군가의 실수였고 가끔은 누군가의 선이었으며 더 자주 원인을 모르는 현상이었다. 오늘도 그 번개 같은 시간이 왔다. 상태바의 작은 번개 아이콘이 켜지는 순간 나는 엄마 아이디를 눌렀다. 연결 중 화면이 0.3초를 남기고 꺼졌다. 꺼지기 직전 폰에서 나를 비추던 미세한 빛이 거울 속 얼굴에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복도 스피커가 웅 하고 떨렸다. 삭제 주기 400, 비밀번호 변경 200. 기계 음성이 점호와 식사와 수면을 지배하고 무엇보다 망각의 시간을 지배했다. 여기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망각의 속도였다. 4시간마다 기록이 씻겨 내려갔다. 사람 이름, 로그인, 휴게 출입 기록, 통화 내역, 심지어는 어떤 표정 같은 것까지. 콜룸으로 돌아오자 스크린이 자동으로 켜졌다. 오늘의 K- 타깃이 상단에 올라와 있었다. 국내 30대, 카드 한도 300, 단기 알바 경력. 스크립트 창에서 밑줄이 깜빡거렸다. 고객님, 해외 결제 시도가. 2번째 문장에서 혀가 멈췄다. 오전 통화 말미에 들었던 한숨이 다시 내 귓속을 긁었다. 아, 저 멈칫하는 사람의 그 짧은 소리는 도망치는 동물의 눈빛과 비슷했다. 사람이 동물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매뉴얼은 나를 도우려 했지만 그 매뉴얼이 만든 말은 내 혀를 돕지 않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끊었다.
모서리에서 장부가 소리를 냈다. 30달러. 종이 위에서 숫자가 커졌고 내 안쪽에서 무엇인가 하나 더 작아졌다. 흡연구역으로 내려갔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지만 흡연구역만이 숨을 쉴 수 있는 장소였다. 철제 계단 밑 검은 밴 2대가 어둠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순찰은 3분 간격으로 돌아왔다. 흰 운동화 하나가 복도의 모서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옆자리 동료가 내 어깨를 건드렸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숫자를 만들었다. 48. 북쪽을 가리키는 눈짓. 소리 대신 숫자, 지시 대신 방향. 우리는 이곳의 언어를 배운 지 오래였다. 침상으로 돌아와 매트리스 밑에 감춰둔 휴대폰을 꺼내자 익명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화면에 흔한 위성 사진이 떴다. 회색의 낮은 지붕들이 바둑판처럼 이어지는 구역, 한쪽 모서리에 파란 점. 확대하면 픽셀이 깨졌고 깨진 픽셀 사이로 숫자들이 뭉개졌다. 해시태그 스캠센터라는 해시태그가 덧붙어 있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프로필 사진은 얼굴 없는 회색 그림자. 삭제할까 저장할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삭제는 더 안전했고 저장은 더 무거웠다. 엄마의 괜찮니가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나는 이미 괜찮지 않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오래 있었다. 그래서 저장을 눌렀다. 위험과 희망은 이곳에서 자주 같은 질감을 가졌다. 벌금 장부는 점점 더 두꺼워졌다. 내 이름 옆에는 빨간 별표가 2개 찍혀 있었다. 별표 3개가 되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누구는 그게 정근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라고 말했고, 누구는 그냥 비워짐이라고 말했다. 비워짐이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해 보였다. 이 건물의 어휘는 대체로 그렇게 정확했다. 벽보에는 무단 이탈 시 가족에게 배상 청구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내가 빠져나가도 끝나지 않는 구조. 내가 떠났다는 사실이 곧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세계. 책임과 계산, 계산과 벌금, 벌금과 사람. 소등 10분 전 복도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재차 음성이 흘렀다. 삭제 주기 400. 비밀번호 변경 200. 내 몸의 어떤 근육은 그 말에 맞춰 반사적으로 긴장했다. 가끔은 삭제 주기가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 손을 땀으로 적시지 않으려 노력하며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누웠다. 천장에 방향 없이 붙은 작은 얼룩을 보았다. 누군가가 오래전 던진 껌의 자국일 수도 있었고 여름에 벌레가 남긴 흔적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얼룩을 좌표처럼 보았다. 좌표는 내게 불안과 안도의 원인이었다. 파란 점이 없어진 지도에 한동안 남는 건 이렇게 사소한 얼룩 따위였다. 이런 것들로 버텼다. 자잘한 좌표들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침낭 속에서 휴대폰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뻗어 휴대폰의 모서리를 만졌다. 메시지 알림 하나가 숫자 없이 떠오르는 느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아직 내게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지우려는 세계에 대한 미약한 반론이었다. 화면을 켜지 않고도 나는 그 감각만으로 잠깐 버틸 수 있었다. 한참 뒤 동료가 내 손등을 톡 치고 종이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빛이 없어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K-타깃 이동. 그 아래 북쪽 화살표. 화살표의 먹이 눅눅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종이를 다시 4번 더 접었다. 손톱만 한 크기로 만든 다음 베개 밑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다. 내일 밤 48. 숫자가 길을 만들고 숫자가 문을 닫는다. 숫자가 사람을 가두고 가끔은 사람을 구한다. 깊은 밤 합숙소의 천장이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건물 전체가 늦은 호흡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신발 끄는 소리가 복도에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누군가의 기침, 스프링 매트리스가 내는 얇은 금속 소리, 냉장고 뒤편에서 돌아가는 모터의 낮은 떨림. 나는 모든 소리를 세다가 더 이상 셀 수 없게 되자 하나로 뭉쳤다. 소리들은 내 몸 어딘가에서 합쳐져 버틴다는 단어가 되었다. 눈꺼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찍혔다. 삭제 주기 359, 곧 358, 357. 그 옆에 파란 점 없이도 내가 확실하게 아는 하나의 좌표가 떠올랐다. 엄마의 손바닥. 대사관 유리창에 붙었던 그 자국의 원형. 유리는 금방 식었지만 온도는 오래 남았다. 유리가 식은 자리에 나는 내 손바닥의 온도를 대입해 보았다. 그 온도만 기억해내면 나는 아직 길을 잃지 않았다. 다음 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떤 시간에 어떤 통로를 지나 어느 계단에 몇 초를 서 있을지, 그 사이마다 삭제 주기와 변경 주기를 겹쳐 넣었다. 지연과 삭제, 기록과 망각, 스크립트와 침묵. 모든 칸을 채우고 나서야 나는 마지막 칸을 비워두었다. 비어있는 칸은 도망을 위한 구멍이기도 했고 나를 위한 숨구멍이기도 했다. 그 비어있는 칸에 나는 한 단어를 적었다. 괜찮아. 낮에 카메라 앞에서 실패했던 그 말.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도 장치였다. 어떤 날에는 그 장치로 하루를 지탱했다. 눈을 감은 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없는 마음속 셀피를 찍었다. 웃는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오늘은 캡션을 달지 않았다. 괜찮아를 쓰지 않으니 화면이 조금 더 정직해졌다. 화면이 없다면 정직과 불성실의 차이도 조금은 덜 아팠다. 이불 안에서 손을 살짝 들어 손목에 맥을 짚었다. 4번, 8번, 12. 리듬은 불규칙했다. 불규칙함 위에 자신을 억지로 눕혔다. 억지로 눕는 것도 잠의 전 단계일 수 있었다. 아주 먼 곳에서 트럭 엔진이 낮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합숙소 뒤편 풀잎들이 그 소리에 맞춰 흔들렸다. 빛이 없는 곳에서 바람은 형태를 잃고 대신 피부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창문 밖에 있을 소리들을 마음속으로 배열했다. 이제 익숙한 순서, 이제 익숙한 거리. 익숙한 것들로 세계를 재정렬하면 낯선 것 하나쯤은 견딜 수 있었다. 내일 밤 48. 그 숫자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내일의 첫 문장이었다. 숫자의 뒤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의 뒤에는 이름이 있었다. 이곳에서 이름은 자주 사라지지만 나는 아직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유진. 낮게, 아주 낮게 속으로 불러보았다. 내 이름이 내 귀로 돌아왔다. 작은 메아리. 그 작은 메아리에 몸을 말아넣고 나는 비로소 아주 조금 잠에 가까운 곳으로 미끄러졌다. 2장 유리창의 손바닥. 2023-11-3 1005 푸놈펜 대사관 민원 창구. 번호표가 T- 하고 울리자 공기 속 먼지들이 아주 잠깐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 대기 의자는 한국의 여름 장판처럼 반들거렸고 에어컨의 바람은 시간과 냄새를 균등하게 식혔다. 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민원 창구 쪽으로 밀어넣는다. 마지막 영수증, 캡처한 카카오톡, 인천 출발 편명, 그리고 화면에 더 이상 뜨지 않는 파란 점의 스크린샷. 아이가 이틀 전밤 여기서 사라졌어요. 폰을 유리벽 가까이에 들이대자 근접 센서가 잠깐 깜빡인다. 파란 점이 있던 자리를 손톱으로 톡 치며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인다. 이 좌표예요. 지금은 없어요. 직원은 마스크 너머로 정중했다. 현지 경찰 신고 접수와 병행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영사 조력을 종이에 인쇄된 문장을 잘 외운 배우처럼 이어간다. 문장과 사람이 분리되는 지점에서 어머니는 유리벽에 손바닥을 붙였다. 체온이 얇은 김이 되어 번지고 둥근 타원이 생겨났다 사라진다. 지워지는 속도가 기억의 속도보다 빨랐다. 좌표라도 지금 당장
누가 가서 어머니의 말은 유리의 표면에 닿자마자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직원은 아주 짧게 눈을 내렸다 올렸다. 규정과 사람 사이의 얇은 얼음이 미세하게 금간다. 그는 접수표 모서리에 펜으로 점을 2개 찍었다. 별표처럼 보이는 점. 접수표가 어머니 손에 건너오는 순간 종이 가장자리에서 숫자 48이 스치듯 보였다. 이건 제 메모입니다. 직원은 낮게 말했다. 삭제 중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손이 접수표를 더 꽉 잡는다. 손가락의 마디가 하얗게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심장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 위 손바닥 자국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손바닥은 자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2023-11-3 1040 영사실. 책상 위 지도에는 빨간 핀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핀 사이 거리는 비슷했고 사라진 시간은 기묘하게 겹쳤다. 모니터에는 본부에서 내려온 새 메일이 떠 있었다. 현지 마찰 자제 언론 대응 통일. 문장은 공손했고 공손함은 종종 금지의 다른 말이었다. 이소연은 실종 패턴 엑셀 파일을 열었다. 마지막 통화 시간, 위치 끄기 직전 로그, 숙소 구조, 통행증 발급 이력. 숫자는 중립적이어서 오래 버텼다. 시트 아래 지도 탭을 열자 핀들이 열섬처럼 모여있는 구역에 오늘 접수 좌표가 겹쳐졌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별표 2개를 그렸다. 자신만 알아보는 등급 표시. 별표 2개 지금 확인. 이메일 초안 상단은 건조하게 적었다. 참고 통신 로그 비활성화 공통. 첨부 패턴 보고서. 그리고 이름만 위험해 보이는 파일 하나를 더 달았다. 위험물 반출 신고서. 실은 좌표 묶음이었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1초 떠 있었다. 1초는 길었다. 확인. 창이 원래의 푸른 배경으로 돌아왔다. 전화가 울렸다. 민원 창구 직원. 방금 그 어머니 많이 급하세요. 네. 제가 비공식 경로도 같이 열어볼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소연은 서랍에서 명함 한 뭉치를 꺼냈다. 뒷면이 비어있는 명함. 아주 작은 글씨로 텔레그램 긴급 채널과 안전가옥 연락을 적는다. 그리고 별표 2개. 사람이 알아보는 표식과 조직이 모르는 표식이 같은 카드 한 장에 공존했다. 2023-11-3 1120 대사관 정문.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힌다. 정문 옆 그림자는 햇빛의 각도에 맞춰 휘었다. 아까의 직원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비공식이라 공식 절차 먼저 진행하시고요. 명함 뒷면의 QR이 햇빛에 반짝였다. 어머니는 명함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다. 이름은 빼주실 수 있죠? 부탁이면서 조건이었다. 이름은 가장 빨리 붙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것이다. 정문을 나서며 어머니는 가방 안쪽 포켓을 열었다. 그곳에는 유진이 초등학생 때 학급 연락망이 꽂혀 있었다. 바랜 종이 위 낡은 글자들. 오래된 목록은 때로 최신 정보보다 든든했다. 명함을 그 뒤에 끼워 넣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를 지지했다. 2023-11-3 1310 서울. 작은 아파트 거실. 거실의 시계는 한국 시간을, 폰은 푸놈펜 시간을 보여주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확함이 같은 방에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였다. 경찰은? 대사관은? 사기라던데 악에 없는 문장들이 무심하게 모서리를 만들었다. 모서리는 부딪히기 쉬웠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이핑했다. 현지 접수, 대사관 접수, 좌표 있음, 48. 48이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창에게 개인 메시지를 띄웠다.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 이름은 빼줘.
이름을 던지는 일은 언제나 무거웠다. 무거움이 가라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면 사람의 안쪽에 구멍을 남긴다. 2023-11-3 1530 대사관 구내식당. 국그릇에서 김이 올랐다가 금세 꺼졌다. 과장이 식판을 들고 와 옆자리에 앉았다. 요즘 민감합니다. 언론은 본부로만. 그 말은 규정이자 경고였다.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가 아니라 의식. 트레이를 정리하고 복도로 나왔다. 포스트잇 2장 규정, 현장. 오늘은 현장을 3mm 앞으로 밀었다. 3mm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크게 남았다. 2023-11-3 1750 푸놈펜 시내 카페. 카페 유리문에 WI-파이 풀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지 않다는 뜻 같았다. 테이블 위에 폰을 올리고 QR을 스캔한다. 텔레그램에 규칙이 떴다. 실명 불효, 좌표 출처 표기, 위험시 즉시 철수. 채팅창에는 닉네임들이 흘렀다. 누군가는 거긴 덫이라고 썼고 누군가는 지금 북상이라고 썼다. 덫이라는 단어는 짧았지만 넓었다. 어머니는 좌표 이미지를 올리고 48이라고 덧붙였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 확인. 4시간 주기. 이동시 공지. 닉네임 P가 남긴 문장도 보였다. 장부의 절반은 덫입니다. 장부라는 단어는 종이 냄새가 났다. 종이는 가볍지만 사람을 눌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국내 기자 지인. 현지 사정 취재 중. 인터뷰 가능해? 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다. 가능. 다만 아이 이름은 빼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조건은 보호막이었고 동시에 발걸음이었다. 2023-11-3 2010 호텔방. TV 자막이 빨랐다. 동남아 한국인 실종 급증 외교부 현지 협조 필요. 소리를 낮추고 창문을 열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사관 직원 이소연. 현지 신고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어려우시면 이 채널로라도. 정중한 문장이었고 마지막에 여백이 있었다. 여백은 함께 쓰기 위한 공간. 어머니는 좌표와 48을 보냈다. 몇 초 뒤 이름 없는 연락처 하나가 도착했다. 안정가옥. 오늘 심야 합류 가능. 이름이 없는 번호는 책임만 남겼다. 그 책임이 오늘 밤 어머니를 움직였다. 2023-11-3 2350 푸놈펜 외곽. 안정가옥. 철문은 바람보다 더 조용하게 열렸다. 방 안 공기는 담배와 라임 껍질,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 낡은 지도, 모서리에 테이프, 가장자리에 흘러내린 커피 자국. 운영자는 별명을 밝히지 않았다. 눈동자만이 자신을 소개했다. 좌표는 봤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다. 절반은 덧칠 겁니다. 오늘은 산 쪽. 무전기가 잠깐 깜빡인다. B-3 덧. 알파 비어있음. 4시간 전 이동. 단어들이 최소한의 몸집으로 오갔다.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묻는다. 사람 냄새. 운영자가 웃지 않고 웃었다. 그리고 표식 없는 표식. 그는 지도에 핀을 꽂고 연필로 작은 원을 그렸다. 여기. 그리고 여기. 어머니는 수첩을 펴고 좌표 옆에 아마라고 적었다. 불완전한 문장이 가장 정확할 때가 있었다. 운영자가 물을 건넸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건 기록입니다. 이름, 시간, 이동. 누가 사라졌고 누가 돌아왔는지. 기록이 없으면 내일도 어제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의 종이는 습기를 먹고 손끝에 달라붙었다. K-381이라는 코드가 채팅창에서 떠오르듯 지나갔다.
이름 대신 코드를 쓰는 세계. 코드는 빨리 사라지고 이름은 늦게 사라졌다. 아이 이름은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삼킨다. 운영자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여기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것이 보호가 되는 밤이 있었다. 창밖 트럭 소리가 낮게 깔렸다가 멀어졌다. 무전기가 다시 말했다. 산악 루트. 갈림길 철문 반개방. 운영자는 어머니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오늘 창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아주 짧게. 어머니는 수첩 귀퉁이에 작게 썼다. 짧게. 단어 하나가 마음의 자세를 바꿨다. 2023-11-4 20 대사관 숙소. 보낸 편지함에 초록 체크가 늘었다. 위험물 반출 신고서라는 위장 파일명, 좌표 묶음, 패턴 보고서. 이소연은 창밖을 3초 보았다. 도시의 소음은 밤에도 10개 줄지 않았다. 침대맡 탁자에는 포스트잇 2장. 규정과 현장. 그녀는 현장을 3mm 더 앞으로 밀었다. 오늘의 3mm가 내일의 30cm가 되지 않도록 매일 측정해야 했다. 폰의 메모장에 한 줄을 남긴다. 삭제 주기 4시간 위치 끄기 직후 뒤를 비워둔다. 비워둔 칸은 질문이고 결심이고 때로는 핑계였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손바닥 자국이 천장에 떠올랐다. 자국은 지워졌지만 기억은 아직 젖어 있었다. 2023-11-4 110 안정가옥. 벽식의 초침이 종이를 긁듯 움직였다. 테이블 위 수첩은 페이지가 반쯤 찼다. 좌표 시간 닉네임 던 여부. 운영자는 무전기 볼륨을 낮추고 지도에 작은 핀을 하나 더 세웠다. 내일 밤. 그는 말했다. 아마 창. 어머니는 검은 리본을 손목 안쪽에 묶었다. 풀기 쉬운 매듭. 매듭은 맥박과 함께 아주 조금씩 흔들렸다. 그 리듬을 기억하기로 했다. 기다림의 리듬, 삭제 주기의 리듬, 사람의 리듬. 새 리듬이 겹쳐지는 지점이 오늘의 좌표였다. 창문 유리에는 방 안의 불빛이 얇게 비쳤다. 유리 표면에 손바닥을 올리려다가 그만두었다. 낮에 자국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리보다 오래 사람의 열을 기억하는 건 나무 테이블이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을 테이블에 올렸다. 나무결이 열을 빨아들였다. 나무는 유리처럼 투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든든했다. 무전기에서 아주 짧은 소리가 났다. N-12 접근. 운영자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다가 다시 평평해졌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기록과 기도. 두 단어는 서로 멀었고 동시에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수첩의 마지막 줄에 한 단어를 썼다. 기다림. 좌표 대신 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놓을 때 심장이 종이와 함께 아주 얇게 울렸다. 그 울림이 밤을 통과해 누구에게라도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2023-11-4 140 호텔방. 침대 끝에 앉아 텔레그램 채널을 한 줄씩 내린다. 떴. 회피. 이동. 단어들이 바늘처럼 촘촘했다. 닉네임 P가 짧게 남겼다. 빈칸이 진짜. 어머니는 그 문장을 수첩 귀퉁이에 옮겨 적었다. 빈칸이 진짜라면 내가 모르는 것도 때로는 길이 될 수 있었다. 폰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졌다가 꺼진다. 어머니는 폰을 뒤집고 방에 불을 껐다. 어둠은 기억의 모양을 둥글게 만들었다. 낮에 유리창에 붙인 손바닥, 대사관 직원의 점 2개, 명함 뒷면에 QR, 안정가옥 테이블의 나무결. 그 둥근 모양들이 서로를 붙들었다. 떨어지지 않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앉아서 숨을 세웠다. 4번, 8번, 12. 맥박과 매듭의 리듬이 비슷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물러났다.
물러난 자리에 빈칸이 생겼다. 어머니는 그 빈칸에 내일의 좌표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밖에서는 아주 작은 비가 내렸다. 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 만큼의 소리였다. 소리는 유리창을 두드리고 나무를 적셨다. 유리는 금세 말랐고 나무는 더 오래 젖었다. 어머니는 나무의 편을 들었다. 오래 젖는 쪽이 오래 기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지나간 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조금씩 옮겨놓고 있었다. 좌표의 위치, 삭제의 시각, 마음의 무게. 어머니는 모르는 것을 모른 채로 아는 것들을 더 단단히 쥐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과 수첩, 검은 리본과 48. 4개의 사물이 그녀를 앉혀두었다. 앉아있는 일이 오늘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유리는 침묵했고 나무는 아주 작게 울었다. 울음은 소리가 아니라 시간의 흔들림이었다.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 한 기다림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낮에 사라진 파란 점 대신 자신이 붙들 수 있는 좌표 하나를 떠올렸다. 유리창에 남겼던 손바닥. 내일은 같은 손바닥으로 다른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믿는 일이 오늘 밤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